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십 특성이론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좀 정의를 하면,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집단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리더가 경영자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모든 경영자가 또 그렇다고 해서 리더냐? 그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의 이제 공식 구조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리더십이 때로는 공식적인 그런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좀 리더로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강력한 리더에 대해서 이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좀 기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 연구를 보면은 이제 리더하고 리더가 아닌 사람을 좀 구분하는 그런 성격, 사회적, 신체적, 또는 뭐 지적 특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리더십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개념들 중에서 어떤 것도 상호 배타적이지는 아니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연구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어떤 변수들을 결합해서 최고의 어떤 리더십을 만든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못합니다. 먼저 좀 중요한 것이 이제 리더십 특성 이론인데요. 이것은 이제 빅5와 같은 이제 성격,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한 어떤 개인적인 자질, 특성,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두 개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이 두 개의 결과라고 하면 리더십의 출현, 그리고 리더십 효과성,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어떤 연구들,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성격 특성,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론을 좀 제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특성이 리더십을 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특성은 이 효과적인 리더와 이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리더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리더와 리더십의 출현 이것들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어떤 적절한 특성을 좀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리더로 생각한다는 사실 이것이 그 사람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특성과 리더십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의 이제 성격 특성을 좀 살펴볼게요. 이 위대한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주장을 좀 할 수 있고, 이런 특성이 이제 외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규율을 좀 잘 준수하고,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성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창조적이고 유연한, 이런 특성은 이제 좀 개방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빅5 성격 이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이 성격 특성을 조사한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외향성이 효과적 리더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외향성은 때때로 이제 리더의 효과성보다는 리더의 어떤 출현 방식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교적이고 좀 지배적인 사람은 이제 집단 상황에서 앞으로 좀 나서기를 좀 좋아하고 또 리더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효과적인 리더는 지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공격성, 이 외향성이 이제 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격성이 아주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리더가 약간 높은 리더보다는 좀 덜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외향성은 좀 효과적인 리더십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관계는 외향성의 어떤 독특한 차원에 기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화성과 이제 정서적 안정성, 이 부분은 이제 리더십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실성과 개방성은 이제 외향성만큼 높지는 않더라도 이제 리더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는 이제 성실성이 높은 최고 경영진이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이 성실성과 외향성, 이 7장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리더의 자기 효용감, 그리고 긍정적으로 좀 관련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하고 있는 사람을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실하고 좀 외향적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성격 특성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연구들은 이제 이것들이 모두 리더십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들을 좀 보면은 이 기준 점수 있잖아요. 이 중간 점수. 기준 점수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부정적인 성격 특성이 좀 적절하다. 라는 좀 결과가 있었고, 또 낮은 점수, 높은 점수는 좀 비효과적인 리더십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정서적 안정성이 이 비효과적인 행동을 강화시킨다고 제시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인 성격과 정서적인 안정성에 대한 높은 점수는 이제 리더십의 출현에 좀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연구하고 다른 어떤 그런 국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자아 인식과 자기조절 스킬,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성격 영향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감성 지능을 좀 살펴보면요, 효과적인 리더십을 설명하는 좀 다른 특성은 이제 감성 지능인데요. 네 번째 시간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감성 지능의 어떤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감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좀 잘 파악을 하고, 또 그 부하 직원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잘 캐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좀 읽을 줄 안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좀 진실된 어떤 공감과 열광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요. 성과를 이제 내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화를 내므로써 이제 부하 직원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성 지능하고 리더십 효과성, 이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도 좀 구체적으로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는 이제 인지적 능력과 이제 그 성격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 봤을 때도 감성 지능이 좀 높은 사람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좀 행동이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성이론 이제 리더십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리더십을 완전하게 설명 못해요. 그렇지만, 성공적인 리더는 이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또 상이한 유형의 어떤 리더의 행동이 동일하게 효과적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런 좀 행동이론은 리더십의 어떤 차원, 좀 정의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어떤 좀 이를 좀 조사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행동 이론의 효용성을 좀 조사하는 것인데요. 특성 이론은 이제 리더십에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선발하는 데 토대를 좀 제공했다고 보면, 리더십 행동 이론이죠. 이것은 이제 리더가 되도록 사람들을 좀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좀 포괄적인 행동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이제 연구된 연구에 의해서 좀 제시된 건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이제 리더의 행동을 구성하는 어떤 독립된 차원을 찾기 위해서 좀 수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차원으로부터 이제 리더십 행동, 이 대부분을 설명하는 두 가지 차원, 구조, 주도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하게 된 것이죠. 먼저 이제 구조주도가 있는데요. 이제 리더가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 이제 자신의 역할과 부하 직원의 역할을 정의하고 구조화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작업 관계, 목표를 이제 조직화하려는 어떤 행동을 포함하고요. 이 구조주의 주도가 높은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과업을 했다가 부하 직원한테 할당을 하고, 또 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마감 시간을 강조를 합니다. 이 리더십 그 문헌 조사에 따르면 이제 구조주도가 높은 수준의 어떤 집단, 어떤 조직, 이런 생산성, 그리고 긍정적인 성과 평가,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려가 있는데요. 배려는 이제 어떤 사람의 직무 관계에서 상호 신뢰, 또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와 감정 존중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배려가 좀 높은 그런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가진
예, 그런 이제 부하 직원을 좀 도와주고, 예, 또, 이러한 사람들한테 좀 이제 좀 친절하고 좀 접근하기가 쉽고, 예, 모든 어떤 부하 직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좀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예, 감사와 좀 지지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인간 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배려하는 리더들과 우리는 보통 이제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죠. 예, 작업장에서 이제 구성원의 동기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66%가 감사, 라고 이렇게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조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배려가 좀 높은 직원의 그런 부하 직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직무에 만족을 하고 또 더 많이 동기 유발이 되고 또 리더를 더 많이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행동 이론 이쪽 연구에서 이제 혼합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부하 직원의 어떤 선호도, 특히 이제 문화적 선호도 때문인 것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글로벌 프로그램을 수행한 연구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에서도 이제 언급했었는데 이제 62개국 또 825개의 조직의 어떤 일반 8,000명의 리더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였었는데 이 구조주도하고 이제 배려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게 이제 이것에 있어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차이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제 그 배려가 높은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과 같이 이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적 가치를 가진 나라에서 이제 성공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브라질의 어떤 한 경영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고 어떤 집단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행동한 리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어떤 팀을 관리하는 어떤 미국 경영자가 효과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높은 배려 행동, 그러니까 이제 팀 지향적이고 참여적이고 인간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리더에 대해서 더 이제 관료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더에게 어떤 인간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주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과학 지향적인 이런 구조주도가 높은 리더는 프랑스에서 이제 일을 가장 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는 이제 독재적인 어떤 그런 의사적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려 점수가 높은 경영자들, 그러니까 좀 인간 지향적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방식이 프랑스에서는 이제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른 문화에서는 이제 또 두 차원이 모두 좀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 문화에서는 예의 바르고 또 배려하고 이기적이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좀 강조를 하지만 이 성과 지향성도 동시에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효과적인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배려뿐만 아니라 구조주도 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